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벤츠 사랑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최고급 벤츠 차량이 어떻게 북한으로 반입됐는지 추적한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. 네덜란드에서 출발해서 중국과 일본 등을 거쳐 평양에 반입된 것으로 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. 최소영. 네. 자, 19억 원이나 되는 최고급 벤츠가 5개 나라를 거칠 동안 대북 제재가 그냥 뚫린 거네요. 그렇죠. 이게 말하자면 여러 나라를 거쳤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세탁을 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이 저런 정도 19억 원 정도라면 북한이 직접 주문을 했을 것이고 그게 방탄 옵션을 넣기 때문에 저게 19억 원 정도 가지 아마 방탄 옵션을 안 넣으면 뭐 한 10억, 12억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. 이게 두 번째 네덜란드에서 출발해서 대련까지 왔는데 예. 대련과 남포항에는 직항로가 있어서 엄청난 배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바로 싣고 가면 될 텐데 결국 다시 또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갔다가 러시아까지 가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북한이 이런 그 사치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시크릿을 유지하고 있다. 이런 것이 이번에 이제 폭로가 된 것입니다. 근데 신 대표님, 이 화물기가 러시아에 도착해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반입이 됐겠지만 화물기가 러시아에 도착한 날이 폼페이오 국무부장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 만난 날이란 말이죠. 맞습니다. 작년 가을이었죠. 10월 7일 그 어간인데 지금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 북쪽에 있는 연해주 쪽에 있는 나호카라고 하는 러시아의 그 항구예요. 여기에 북한의 화물기가 세대가 가서 아마 그 벤츠 마이바흐 방탄차를 실어온 것 같은데 그날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김정은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또 뭐 회담까지 했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있을 여러 가지 어떤 그 실무 회담을 했는데 그때 김정은이 뭐 배웅도 직접 해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었는데 그때 북한은 그 김정은의 사치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밀수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이었다. 그런데 분명히 그 폼페이오를 만났을 때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내색조차도 안 했겠죠. 그렇겠죠.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 북한과 하고 있는 이 모든 회담 자체가 그 한꺼풀 뒤를 전혀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결정적인 전례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독일의 벤츠사는 본인들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화면 같이 보시면 네. 이렇게 국적 불명, 뭐 러시아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한국계인 것 같고요.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급 벤츠를 사는데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인데 네. 결국은 그러면 이게 성사가 되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안 도와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?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조그마한 러시아에 있는 교포를 통해서 회사를 설립해놓고 또 중국에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수출하게 되고 또 러시아에 수출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벤츠사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거를 러시아가 도와줬다, 또 중국이 도와줬다라고 꼭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. 예. 예, 그 부산항에서 그 나우카항으로 이제 그 배로 이 벤츠가 움직였거든요. 그 벤츠를 나우카항까지 실어준 그 배가 DN5505호라는 그 배인데 이 배는 어려워요. 예, 이 배는 또 공교롭게도 나우카에서요. 또 포항으로 북한 석탄을 이렇게 싣습니다. 그래서 이걸 불법 환적을 하는 불법 거래를 하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 보도를 한 매체 역시 이 벤츠의 수송에 한국도 이게 관여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.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연관이 돼 있어서요. 그런데 북한이 대북 제재를 뚫고 사치품을 반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중국과 같은 우방국의 도움으로 사치품을 사들였는데요. 지난 1월 태영호공사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같이 들어보시죠. 김정은의 가문에 이제 필요한 이런 사치품들을 이제 북한이 들여가는데 예, 유엔 제재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이 들여가는 일이 대단히 힘듭니다. 영국이나 프랑스, 독일 이 북쪽에 있는 유럽 사람들과 회사들은 북한으로 들어간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. 예, 그런데 이태리는 좀 다릅니다. 그래서 항상 보면 대부분 100%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이태리에 있는 이태리 사람을 내세워서 영국이나 프랑스, 독일에서 물자를 구입해서 이태리 회사가 중국이나 홍콩 제3국을 걸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. 그러니까 안철수 형님, 뭐 여기 있는 뭐 중국, 러시아뿐 아니라 지금
90개 나라가 사치품 수입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도 분명히 중간에서 다리를 놨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. 대원공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 조성길 이태리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지금 망명을 해 있습니다만은 그 조성길 대리 대사가 그것을 상당히 주물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증언한 바 있는데 예. 이와 같은 비밀이 이제 와서 이렇게 세상에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소스가 조성길 대사 대리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서 지적하신 대로 2016년, 17년 사이에만 해도 82차례에 거쳐서 803대의 렉서스니, 벤슨이 이런 승용차들이 북한에 들어갔단 말이죠. 이것은 결국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선물 정치에도 이용이 되지만 신흥 부자들이 어떤 수요가 그만큼 고급 사치품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또 외화를 빨아들이기 위한 김정은 체제의 수단으로서 그런 차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. 이것은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에 대한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에 상당히 구멍이 뚫리고 있다. 이런 안타까운 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참 자동차의 변면이 대단하네요. 예.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핫산하고 나진까지 열차가 가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의 뭐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기로 이제 수송기로 이제 옮기겠습니다만 저건 대부분 열차로 옮겼지 않습니까? 저건 아마도 러시아의 그 공무원들 관리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이제 날랐다고 보는데 러시아가 무기내성 가능성이 낮고 아마 이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평양으로 반입된 최고급 벤츠 얘기까지 정리해봤고요.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얘기도 주목할 만합니다.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.